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1월 30일 오후 6시 20분 수요일이죠.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12월이죠. 날씨도 굉장히 추워지고 있고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 현재 단기적인 반등을 보여주면서 2280만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일봉상으로 2% 정도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알트코인들도 따라서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코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런 니어 프로토콜이라든지 폴리곤, 샌드박스 이런 규모가 있는 알트들도 양봉을 키면서 조금 따라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는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한 번은 좀 튀겨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12월 2022년의 마지막 한 달이 될 수 있고, 또 크리스마스가 있죠. 12월 25일 일요일이네요. 일요일에 또 성탄절이 있고, 또 2022 카타르 월드컵의 결승전은 12월 19일 월요일 자정에 있죠. 그리고 이런 여러가지 기대감과 맞물려서 알트들도 한번 튀겨줄 수 있는 그런 연말 마지막 산타랠리 빔 정도를 한번 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 요런게 이제 한번 쭉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데, 이 형태가 알트코인들이 지금 바닥을 내려박은 이후에 어느 정도 바닥을 기다가 다시 위로 회복시켜주는, 자, 이런 패턴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12월에는 어느 정도 좀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비트가 지금 상당히 강하게 올려쳐줬고 17K를 회복을 해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7,162달러를 찍고 지금 내려왔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고점을 팍 찍어놓은 이후에 음봉이 조금 연속돼서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상이 좀 다르다. 지금 계속적으로 좀 받치고 서서히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제 지지를 잘 해준다라고 하면은, 아까 요 구간에서 바닥 깨고 여기 이제 직전에 여기 매물 여기 이제 지지하던 바닥을 일부러 깨고 다시 들어올리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나왔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에서 숏으로 들어가는 척 했다가 바로 말아올리면서 이제 숏 스퀴징이 여기서 좀 작게 일어났고, 물론 이때 반등을 세게 주면서 여기서는 좀 강력한 숏 스퀴징이 터진 것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올려칠 때, 비트가 쭉 올려칠 때 상당한 숏 물량이 청산이 됐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숏을 한번 이제 쥐어짜기 위한 그런 상방이 나왔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이 상방 라인에서 내려왔지만 각도 자체가 굉장히 좀 완만하게 내려왔고, 이 자리를 지금도 뭐 급격하게 내려가려는 모양이 아니라 여기서 쭉 올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하방의 힘보다는 좀 뭔가 지지하려는 힘이 강하고, 이거를 잘 지지를 하게 된다면 2차 상승 펌핑도 우리가 조금 노려볼 수는 있다. 하지만 이 피뢰침 고점에서 내려박은 이 윗꼬리 자체가 지금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이제 하락 추세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고, 어느 정도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최근에 올려 찍으면 이렇게 다 내리고 올려 찍으면 이렇게 다 내리는 이런 패턴들이 충분히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정도로 올려 찍었으면은 이제는 조금 이제 숏으로 빠질 만한 어느 정도 숏으로 이렇게 빠질 만한 그림이 아니냐. 요쪽에 저는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비트가 상승을 해주려면은 여기 아래 꼬리 찍어 놓은 자리 여기를 다시 가면 안 되겠죠. 여기를 이제 만약에 다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흘러내리는 그림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여기를 안 가고 이 몸통 자리를 잘 지켜준다. 지금도 음봉으로 꽂을 것 같이 하지만 이게 요때처럼 어느 정도 음봉 나오다가 또 방향 틀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 꼬리까지 먹어주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꼬리 뚫는 척하고 빠질 것이냐, 꼬리 뚫고 제대로 올라가실 것이냐, 또 이런 기로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이제 17.2K 17,200달러 부근에서는 돌파가 나오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한 번 더 찍어주면서 17.4나 17.5K까지 이제 찍어주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을 건데, 개인적으로는 그때가 이제 숏을 제대로 한번 진입해볼 만한 이때처럼 그런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대형 빅 이벤트가 있어요. 어쨌거나 12월 13일에 CPI 발표가 잡혀있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요때 11월 13일 화요일날 발표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11월달 CPI 추세를 봐서는 12월달 CPI도 좋게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부터 올라가는 추세가 만약에 나온다. 근데 12월 13일이 돼서 CPI 발표를 했는데 좋게 나왔어요.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차트가 이미 고점에 가 있으면은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밑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는 왜냐면은 이 전에는 차트가 미리 저점에 가 있었기 때문에 CPI가 여기서 터졌을 때 위로 상방, 이 구간에서도 미리 차트를 빼놨기 때문에 CPI가 터지고 나서 상방,
터진 건데, 자 지금 구간에서는 미리 이렇게 올려놓는다. 물론 여기서 빠졌다가 12월 13일까지 빠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은 CPI까지 기간이 2주 정도나 남았기 때문에 그 2주 동안 차트가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를 우리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입장이고, 다만 최근에 이제 프랙탈로만 봤을 때 이런 상승, 어느 정도의 상승이 있었으면 눌림이 있었고 상승이 있었으면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승, 이 상승도 우리가 100% 찐반이라고 믿기에는 아직도 좀 미심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어느 정도 좀 횡보를 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쭉 올려치고, 여기서까지 쭉 올려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거의 다 반납을 해놨죠. 반납을 해놨또 결국에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방에서 물량을 넘기는 그런 구간이었을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숏이 또 이제 새롭게 진입하는, 그러니까 롱 추세에서 숏으로 추세가 바뀌는 좀 변곡 시그널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횡보 구간에서는 방향성이 줬을 때 이 구간에서처럼 뭐 여기서 이 중요한 지지라인을 깬다든지 여기서 팍 깨면서 들어 올렸죠.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중요한 지지라인이 여기에요. 여기 지금 이제 딱 지지받고 올리고 있죠. 약간 이제 아랫골이 닿으면서 올리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조금 단기적으로 롱 접근, 스캘핑적으로 롱 접근을 이제 했을 때 요런 식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올라가면은 또 이제 숏으로 빠지는 그런 움직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단기적인 접근이 안전하겠다. 그리고 빔이 좀 세게 나오면요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로 한 방에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올려찍고 요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 롱을 조금씩 진입하다 보면 또 이제 반등 수익을 또 먹을 수가 있고, 나는 이제 숏을 좀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보겠다, 이거는 좀 페이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숏을 들어갔을 때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숏으로 좀 크게 빠질 수도 있고, 충분히 이제 추가 돌파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애매모호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무리한 진입보다는 방향이 터지는 걸 보고 그 터지는 쪽으로 흘러가든지, 아니면 그 구간에서 역추세로 조금씩 반등을 먹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좋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도 최대한 저희가 타점, 맥점을 잡아드려서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정보를 다 제공해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9%, 12%, 25%, 58%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으니까, 이런 정확한 타점과 맥점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 정보방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100% 무료니까 이쪽에서 정보를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어제 저녁 11시 30분에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잘 빠지는데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받쳐 올렸기 때문에 다시 롱 추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어제 밤부터 롱 추세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상당히 강한 롱이 터졌죠.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숏 관점으로 보면서 시장을 대응을 했을 때 좀 흘러내리는 구간, 이렇게 올려치면 이렇게 흘러내리거든요. 좀 흘러내리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숏 관점으로 이제는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추가적인 돌파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돌파롱의 조건은 무엇이냐, 이 박스 라인을 결과적으로는 이 박스 라인을 뚫어줘야 됩니다. 여기 뚫기 전까지는 이거는 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이제 뚫어주는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한번 눌러주거든요. 눌러줬을 때 진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찐펌핑 한번 먹을 수도 있는데, 뚫기 전까지는 아직 롱으로 속단하긴 이루고, 과거 패턴상 여전히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롱인 척 하다가 이런 식으로 흘러내릴 가능성도 이제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숏 추세로 흐르지 않고 이 구간을 잘 지지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충분히 돌파하는 추가 롱도 나올 수 있고, 일단 최근에 지금 나온 상승 자체가 가진 의미가 굉장히 크죠. 왜냐면은 기존의 고점 라인, 매물대 라인들을 지금 어느 정도 좀 다 뚫어버렸기 때문이죠. 여기 고점도 뚫었고 여기 고점도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고점까지 어느 정도 한 방에 회복을 해줬다, 그리고 저점을 살짝 높여놨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식의 역해된 숄더 패턴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도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요 저점을 꼭지점 삼아서 요런 식으로 채널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대방향을 틀면서 위로 좀 올라가다가 쏘는 이런 그림도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나온 상승은 상당히 셌고, 주요
매물대, 이 라인의 매물대나 이 라인의 매물대까지도 뚫어버리는 강력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건 좀 뭔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트코인 상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비트가 더 내려가지도 못하고, 왜냐면 여기서 누구나 숏을 보고 있으니까, 누구나 숏을 보고 있고 밑에 내려오면은 다 입 벌리고 있으니까 매수하려고, 매수 대기 자금이 뭐 13K부터 15K까지는 매수하려고 다 입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 떨어지기만 떨어져라 그냥 다 담아버린다, 이런 마인드죠 지금은. 왜냐면 누구나 지금 한 파동 더 떨어지면은 그게 바닥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과연 먹잇감을 던져줄 것이냐, 이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자니 이때 내려 찍은 이 하락의 힘 자체가 워낙 셌기 때문에 한 번에 또 올리는 것도 부담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박스 안에서 지금 시간을 끌면서 때를 기다리다가 올리기 전에 한번 밑으로 뺐다가 올리는 이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횡보 이후에 살살 올라가면서 그대로 위로 올리는 이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비트코인은 장기적인 추세, 3년, 5년 뒤의 가격대를 보자면은 전 충분히 전고점 근처 혹은 돌파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거든요. 지금 자리가 어디 자리냐,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결국에는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이번 상승에서 우리는 올라갈 거야 라는 의지를 어느 정도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에서 차트적으로나 좀 물량적으로 봤을 때 숏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다. 그만큼 지구상에 비트 투자를 하는 많은 사람들, 특히 마진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숏을 보고 숏에 많이 걸어놨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숏을 다 데리고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숏을 한번 짜주고 위로 한번 짜서 숏을 다 죽인 다음에 본격적으로 빠지려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좀 양방향으로 열려있는 상황이고, 크게 길게 포지션을 들고 가다가는, 지금 숏도 길게 들고 가다가 여기서 다 지금 청산이 나간 거 아닙니까?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길게 포지션을 들고 가는 그런 장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만약에 올라간다고 싶어서 여기서 롱을 잡아도 여러분들 쉽게 롱을 수익을 안 줍니다. 또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서부터 계속 횡보하고 있죠. 횡보 이 박스 안에서 계속 위아래로만 움직이면서 털어내는 움직임이죠. 털어내는 움직임. 아래로 가는 척하고 다시 올려버리고,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내려버리고,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좀 비트코인 좀 단기적으로 조금 이전 단기 분봉상에서 나오는 흐름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변곡점들이 있어요.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아까 이 구간에서도 밑으로 쏟으려고 하는데, 쏟으려고 여기 전저점까지 깼는데 거래량 터지면서 아래 꼬리를 다 받쳐놓고 여기서 양봉 떴죠. 일본봉으로.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롱을 한번 타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만 해도 레버리지 어느 정도 쓰면은 이거 20%에서 30% 정도는 수익 먹는 구간이었다. 그래서 이런 조금 단기적인 추세와 거래량을 좀 판단해서 그런 맥점 자리만 잘 파고 들어가도 우리가 좀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은 단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좀 단기적인 접근이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금 빠지기는 했지만 이 구간에서 충분히 좀 딛고 반등 나올 수 있는 지금 지지 라인까지 좀 빠져준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기 추세와 요 추세가 좀 겹치는 요 지지 라인에 지금 온 상태고, 양봉이 지금 들어오고는 있는데, 일단 요 구간에서 좀 반등을 쳐주는지, 아니면 이제 나스닥 영향도 받겠죠. 지금 11시 반이면 나스닥이 열리는데 만약에 좀 더 내려온다, 여기 추세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여기 맞고 이제 튕겨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때, 요때 비트도 같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 나스닥의 움직임도 조금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고, 달러 같은 경우에도 살짝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달러가 이런 식으로 여기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비트나 나스닥은 또 빠지는 흐름이 나올 거고, 다시 달러가 빠질 때 비트나 나스닥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알트들도 어쨌거나 조금 반등하려는 그런 분위기를 잡고 있는 게 사실이고, 비트가 만약에 이 구간에서 뭐 크게 빠져주지만 않으면, 이 구간에서 버텨주기만 해도, 이런 식으로 버티기만 해도 알트들은 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가 어느 정도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알트도 그래도 이제 연말 랠리라고 할 수 있는 12월 뭐 한 첫째 주, 둘째 주 정도까지 그 구간에서의 어떤 랠리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알트들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런 아발란체라든지 뭐 니어 프로토콜이라든지 이건 일봉상으로 좀 지금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알트들도 이제는 지금 찐바닥이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조금 볼 수도 있는데 여전히 좀 불안하죠. 특히나 이제 위믹스도 지금 아직 문제가 걸려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런 베이직 어테이션 토큰 이런 것도 지금 옆으로 잘 빼주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받고 옆으로 빼다가 잘 더 이상 이제 여기 지지라인만 300원 정도만 잘 지켜주면 한번 위로 375원 정도까지는 또 쳐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잡코인 랠리들도 조금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연말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위믹스 투자자들이 닥사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죠. 이 닥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다. 피의자 협의체를 꾸리고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에 200명 이상이 모였으며 법무법인 선정도 마무리 단계다. 그래서 이 닥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요 뉴스들 중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또 잡혀있죠. 브루킹스 연설인데 바로 오늘 밤 새벽 3시 30분에 있습니다. 파월 의장 연설이 잡혀있고 이런 주요 스케줄이나 내용들도 다 저희 이제 카톡방에서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일단 오늘 연설의 주제는 경제 전망과 노동시장을 주제로 파월이 연설을 하는데, 만약에 오늘 파월이 새벽에 매파적인 얘기를 하면은 비트코인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 연준 인사들이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연설들이 전부 다 매파적 기조를 보였어요. 그래서 특히나 매파적인 이제 브레이너드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21년도 강력하게 금리를 인상한 지역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파고를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하락의 어려움을 좀 언급을 했었고, 지금 그 전에 세인트루이스 총재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된다, 좀 더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파월이 또 매파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12월에 50bp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인한 숏이 또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파월이 좋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비트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좀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좀 단계적으로 인하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약간 이제 물가가 잡히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면은 비트나 나스닥도 충분히 2차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파월 의장의 연설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새벽 3시 반 파월 브루킹스 연설, 요쪽으로 약간 이제 시장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인에 대한 과세 제도를 이제 2년 유예를 원래 해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뭐 법으로 지금 아직까지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내년부터 매길 수도 있다. 근데 아직 아무런 시스템상의 뭐 정비가 된 것도 아니고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이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도 아직은 과세제도 정비 수준이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2년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당연한 얘기 같고, 뭐 이거를 어떻게 지금 계산조차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내년부터 한다라는 건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손실을 본 사람들이 많은데 수익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손실을 본 거에 대해서도 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커버를 쳐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 어차피 주식 같은 경우에도 매도 세금이 다 붙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수익금에 대해서 또 세금을 매기고, 이중과세가 아니냐 이런 논란도 나오고 있고, 코인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조금 미비한 상태에서 되도 않는 잣대를 들이대는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암호화폐 결제가 합법화, 요렇게 또 승인이 지금 난다라고 하죠. 이로써 브라질은 비트코인을 지불 수단 및 남미 국가의 투자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가치 표현으로 인정을 했다. 요런 또 뉴스가 있고요. 자, 또한 모건 스탠리에서는 내년 초 미국 증시가 24% 정도 더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나왔습니다.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IT 기업뿐만이 아니라 대형 기업에 나타나고 소비업종이 될 수도 있고 산업재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이후로는 1월이나 2월에 기업들의 실적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 쭉 올라간 상황에서 이만큼 내려오긴 했지만은, 이거는 이제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시장의 돈이 다 은행으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단기 걱정거리가 먼저 빵
악재가 터지면서 악재가 선반영되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내년 초에 나오는 이런 하락은 기업의 실적과 연관이 되겠대. 이 구간에서는 기업 실적들 나쁘지 않았죠. 기업 실적들 좋은데도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왜?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2차 하락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예측을 하는 거는 이제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 좋았다. 2022년에 기업의 실적들이 좋았다라고 하냐면 23년에 22년만큼의 실적을 못 낼 경우에는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죠. 근데 그게 쉽냐는 거죠. 지금 돈을 다 빨아당긴 상황에서 대대적인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실시한 지금 상황에서 과연 특히 소매 업종들 소비자들이 돈을 그만큼 풀 것이냐라는 거죠. 이미 22년에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집 인테리어도 싹 다 바꾸고 코로나 터졌을 때 집에서 뭐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봐야 되니까 막 TV도 바꾸고 가전제품도 다 바꾸고 어쨌거나 이 구간에서 돈을 많이 풀어놨고 이 구간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돈을 벌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돈잔치하는 구간이 끝났다. 그런 측면에서 22년도의 기업 실적을 23년도에 과연 뛰어넘을 수 있겠냐? 아니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좀 어떤 추가적인 하락 1차 하락 이후에 조금 2차 하락 정도가 좀 더 나올 수 있다. 이 하락은 이제 기업 실적이 악화됨으로써 나오는 그런 하락일 수 있다라고 조금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은 바로 여기를 다시 가는 거겠죠. 이 자리를 만약에 다시 간다. 지금 찍고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쌍바닥 그리고 여기 저점 돌파를 안 했죠. 저점 갱신 안 해주고 올려주긴 했는데 사실 그 힘의 세기 자체가 물론 이 구간에서 CPI 결과도 좋게 나오고 했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또 여기서 꼬리로 살짝 깼어요. 여기 저점을 깼다. 원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 안 깨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상승 추세가 강할 때 나오는 이제 차트의 흐름인데 결과적으로 여기 라인을 지금 깨버렸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서 이 구간을 다시 온다. 나스닥 1700짜리를 다시 온다라고 하면은 모건 스탠리의 예측대로 이런 식으로 한 방 더 빼는 그림이 나올 거고 자 이런 구간에서 비트는 또 이제 또 나스닥의 영향을 받아서 한 방 내려 찍을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내년도는 좀 난폭한 여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비트의 방향성에 대해서 섣불리 이제부터 찐반이고 이제부터 상방으로 간다느니 아니면은 이제부터 나락으로 간다느니 이런 분석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현금을 들고 있다가 툭툭 치고 빠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단기 스캘핑 매매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패턴이죠. 내려 찍으면서 아래 꼬리 달아주고 거래량 터진 이후에 약간의 이제 롱 반등 요런 이제 패턴들이 계속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들을 최대한 조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끊어 먹으면서 가는 축구로 따지고 보면은 이제 전방으로 그냥 롱패스 줘가지고 한 방에 골 터트리는 게 아니라 스페인식으로 티키타카를 치면서 이 안에서 이제 스캘핑으로 좀 티키타카를 치면서 그런 식으로 좀 끊어먹기가 들어가야 되는 사실 그런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짜증나고 신경도 쓰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아직 원웨이성 움직임은 조금 이제 기대하기 힘든 그런 장세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번에 나온 이런 그 크나큰 이제 숏 스퀴징 롱으로 이제 반등을 쳐줬다. 이 부분은 어떤 그 앞으로의 흐름이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고 앞으로 이 박스권 안에서 어느 정도 이런 흐름으로 움직이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타점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에서 짧게 좀 수익을 내려고 노력 중이고 이렇게 매매 횟수를 늘리면서 감각을 익히시다 보면은 또 이렇게 대규모의 수익 인증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방에서 나오고 계시니까 이런 식으로 최대한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에서는 수익을 챙기면서 가시면 되겠다. 그에 대한 전략이나 차트 분석 매매 타점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날이 추워진 만큼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지금 구간서부터 또 이제 밤 12시 1시까지도 저희는 이제 타점 잡으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